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대교 어린이 TV에서 오랫동안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던 유고은 PD가 난소암 투병 끝에 향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 유고은 PD는 이날 새벽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을 거두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2022년 난소암 3기를 진단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과로 문제와 방송 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더불어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유고은 PD는 언론광고학과를 졸업한 후 많은 분들에게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EBS의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의 FD로 방송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FD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의 지시를 출연진에게 전달하고 전반적인 촬영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녀는 이 시기부터 방송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쌓으며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키워나갔습니다. 2005년에는 케이블 방송사인 대교 어린이 TV에 입사하여 본격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에 매진했습니다. 대교 어린이 TV는 당시 수많은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활동하던 중요한 무대였으며 유고은 PD는 이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한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교육적인 가치와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키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채로운 지식을 전달하며 호기심을 자극했고, 미술관에 간 클래식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음악과 미술을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쾌하게 풀어내어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었습니다. 또한 미스터리 타임즈는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등 각 프로그램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메시지와 형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PD를 넘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수많은 수상으로 이어졌는데 한국방송대상, 케이블 TV 방송대상 등 국내 유수의 시상식에서 PP작품상, 어린이 대상을 비롯해 총 10개의 트로피를 거머쥐며 그 실력과 영향력을 공고히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어린이 콘텐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과 선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며 어린이 콘텐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던 유고은 PD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2021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암 수치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녀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업무와 제작 일정 속에서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이 넘쳤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건강을 돌볼 시간적, 정신적 여유조차 없었음을 시사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난소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후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암 진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유고은 PD는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자신의 건강 악화가 과로 때문임을 주장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뒤부터 암 진단을 받기까지 25주 동안 초과 노동 시간이 무려 600시간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주에 평균적으로 24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 강도를 훨씬 뛰어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음을 짐작게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며 이것이 결국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그녀의 산업재해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유고은 PD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PD들과 방송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고인의 죽음이 과로와 직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인은 사망 전까지 이 부당한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나은 방송 제작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모든 PD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고인은 사망하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었다. 저로 인해 PD들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녀의 삶과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암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행복했다고 회고하며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동료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꿈꿨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유언을 넘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자 그녀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메시지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와 같은 애도의 댓글을 남기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며 아이들에게 꿈을 주었던 분이 이렇게 가시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며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슬픔을 표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송 제작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그녀가 던진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동료들의 환경을 먼저 생각했던 고인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그녀의 이타심에 감동하는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고원 PD의 부고는 많은 이들에게 건강의 소중함과 함께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기대장 뿡뿡이를 비롯한 그녀의 작품들을 기억하는 세대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한 시대의 방송인을 잃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통해 방송 제작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마주하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 30분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입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 유고은 PD가 그곳에서는 부디 평안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헌신과 열정은 대한민국 어린이 방송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녀의 숭고한 뜻이 실현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던 PD님, 그 열정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라는 댓글처럼 고인이 남긴 긍정적인 영향력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유고은 PD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보고를 넘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처럼 최근 연예계의 부고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극용의 눈물, 정도전 등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선 굵은 연기를 펼쳐왔던 배우 김주영 씨가 향년 73세에 일기로 별세했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젊은 시절 폐결핵을 앓았던 이력이 있어 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폐렴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난달 30일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은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주영은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대한민국 대표 베테랑 배우였습니다. 특히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족적을 남긴 분야는 단연 사극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의 왕, 개국 공신, 충신, 간신,
때로는 민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각 인물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연기로 표현해내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왔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주연 배우 못지않게 강렬했으며 그의 연기는 드라마 속 인물의 숨결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의 묵직한 발성과 깊이 있는 눈빛 연기를 통해 역사 속 인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여섯째 아들이자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간 역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형제인 이방원과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야망과 좌절,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탁월하게 표현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방원에게 패하여 유배 가는 장면에서 보여준 그의 처연한 표정 연기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도전에서는 고려 말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문신인 이색역을 맡아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지조를 섬세하게 연기하며 다시 한번 그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인물의 삶과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왕조 500년 시리즈 중 뿌리 깊은 나무, 설중매, 인현왕후, 한중록 등 다수의 작품과 용의 눈물, 왕과 비, 태조왕건, 명성황후, 무인시대, 해신, 천추태후, 대왕세종 등 수많은 명작, 사극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여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명장면과 명연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어떤 역할이든 허투루 연기하는 법이 없었으며 작은 역할이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늘 깊은 고뇌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4년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에서 조민수 역을 맡은 후 김주영 씨는 안타깝게도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뒤 2023년 MBN 특종세상을 통해 무속인으로 전향한 근황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김주영 씨는 어지럽고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서 병원에 갔다. 신경내과에 갔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육체적인 부분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후 신당을 찾아간 순간 어떤 기운이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며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김주영 씨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연기 인생 50년을 뒤로하고 무속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되짚었습니다. 김주영 씨는 74년에 연기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신인이건 아니건 따지지 않고 등용문이 있었다.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악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승승장구하며 악역만을 주로 맡았다. 하지만 못하게 된 동기가 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아이가 아빠가 TV에서 쫓기고 수갑차고 죽는 모습을 힘들어했다. 아빠를 묵지 말라고 하는 아이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악역을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사극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사극 촬영을 위해 주황산에 갔을 때 겪었던 기이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황산에 가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자는 동안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기가 두려웠다. 용기를 내어 눈을 떠보니 전설의 고향에 나올 것 같은 여자아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단발머리를 한 채 위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혼비백산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주영 씨는 다음날 촬영을 마치고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버스 앞에 그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나에게만 보이는 것 같았다라며 그 이후로 계속 그 여자아이가 머릿속에서 괴롭혔다. 드라마 정도전이 끝나고 갑자기 몸이 몹시 아프기 시작했다. 폐가 심장을 눌러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배가 엄청나게 불러오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고 당시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폐가 심장을 눌러서 호흡할 수가 없어서 폐를 절제하고 다른 쪽 폐는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어느 순간부터 동자, 동료, 머리 타은 아이들, 갓쓰는 아저씨들, 수염 달린 장군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걸어왔다. 옆에서 아내가 보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내는 내가 집에서도 연기를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아내가 걱정되어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이 남자는 55세에 이미 신령님을 모셨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무속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주영 씨는 아내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고, 아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가 본 결과 이 사람은 55살 때 이미 신을 모셨어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신당을 찾아간 순간 어떤 기운이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며 아내와 아들과 의논한 끝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신을 모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우 은숙 씨가 연기는 이제 안 하냐고 묻자 김주영 씨는 연기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답하며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배우 김주영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MBC 공채 탤런트는 연기 지망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그는 이미 그 재능을 인정받은 셈이었습니다. 이후 동양방송 TBC 15기 공채에도 합격하며 더욱 폭넓은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송사를 거치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연기력을 착실하게 쌓아갔습니다. 데뷔 초에는 수사반장과 같은 현대극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수사반장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국민 드라마였으며 이곳에서 단역이든 조연이든 출연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인지도를 쌓는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형사 역을 맡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소시민적인 인물로 등장하여 우리네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이후 사극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연기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소화하며 얻은 노하우는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것은 대하 사극을 통해서였습니다. 특히 대하 사극의 거장으로 불리는 김재영 PD의 작품에 다수 출연하며 그의 연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김재영 PD는 김주영 씨의 묵직한 발성과 안정적인 대사 처리 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 연기를 높이 평가하며 여러 작품에서 그를 핵심적인 조연으로 기용했습니다. 김재영 PD의 대표작인 용의 눈물과 태조왕건, 왕과 비 등에서 김주영 씨는 주연 배우들을 든든하게 받쳐주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주연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극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게감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등장만으로도 극의 분위기가 한층 더 무게감이 있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의 연기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연기 외적으로도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때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조왕건 촬영 당시 한겨울 추위 속에서 강원도 산속에서의 야외 촬영이 계속되자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촬영을 이어가야 했던 힘든 여건 속에서 김주영 씨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렸습니다. 그는 직접 따뜻한 생강차와 유자차를 끓여와 보온병에 담아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일일이 나누어주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동료에는 추운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이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이 일화는 아직까지도 당시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후배 연기자들에게도 아낌없는 조언과 가르침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인 배우들이 어려운 연기 장면을 앞두고 긴장하거나 힘들어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거나 캐릭터의 심리를 함께 분석하며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인자한 성품은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였으며, 많은 후배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히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가 아니라 그 역할에 자신의 삶의 지혜와 깊이를 불어넣어 시청자들에게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최근 그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과거처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연기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팬들은 항상 그의 복귀를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을 통해 깊은 애도와 함께 추모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주영 배우님의 묵직한 존재감과 압도적인 연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용의 눈물 이방가는 아직도 제 인생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때 그 카리스마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명복을 빕니다. 사극에서 보여주신 깊이 있는 연기와 강렬한 눈빛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배우를 잃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명배우. 그분의 연기로 인해 역사 드라마가 더욱 풍성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쉬세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보던 드라마에서 자주 뵙던 분인데, 이제는 TV에서 그분의 새로운 연기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고인의 족적을 따라 많은 후배들이 좋은 연기를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배우 김주영님, 부디 평안하세요. 그의 연기에는 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배우로서의 소명의식을 항상 잃지 않으셨던 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추모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티즌들은 그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인을 추억하고 그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배우 김주영의 발인은 2일,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비록 그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명작과 혼신을 다한 뛰어난 연기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의 열정적인 연기 인생과 빛나는 업적은 한국 연극, 영화,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유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연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났고 삶의 다양한 면모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배우를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 고통 없이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8일 오전 7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거장이자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선사했던 고 전유성님의 연결식과 발인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 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고인의 생전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결식장은 비록 차분했지만 고인이 남긴 빛나는 발자취와 따뜻한 추억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연결식과 발인식을 마친 후 고인의 운구 행렬은 비통함 속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는 KBS 일대에서 특별한 노제가 치러지며 고인의 예술혼을 기리고 그가 남긴 족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노제는 고인이 1999년 첫 방송부터 원년 멤버로 활약하며 대한민국 코미디 프로그램의 새 지평을 열었던 KBS의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의 녹화 세트장이 있는 KBS 공개홀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뜨거운 논의가 오갔던 아이디어, 회의실인 연구동 등을 찾아 고인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고인의 영정은 그가 가장 빛났던 공간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영원한 안식에 들기 전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날 연결식은 후배 코미디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이 담긴 진행으로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재치와 깊이를 겸비한 개그맨 박준영 씨가 맡아 매끄럽게 이끌었으며, 그의 차분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연결식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개식과 폐식은 현재 한국코미디언협회장이자 이번 장례의 장의위원장을 맡은 김학래 씨가 나서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통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학래 씨는 선배로서 또 동료로서 고인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에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인을 향한 간절한 기도 목사는 오랫동안 고인과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표인봉 씨가 맡아 고인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기원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발자취와 대한민국 코미디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는 양력보고는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최양락 씨가 담당했습니다. 그는 고인의 삶을 되짚으며 참석자들에게 고인이 남긴 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인을 추모하는 조사와 추도사는 이홍렬 씨와 김신영 씨가 각각 낭독하며 슬픔 속에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이홍렬 씨는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렸고, 김신영 씨는 후배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인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신영 씨는 고인의 도전 정신과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를 언급하며 그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인의 연결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돌아보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날 연결식과 발인식에는 고인과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동반했습니다. 고 전유성님의 외동딸이 상주를 맡아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며 그의 빈자리를 실감했고, 동료애와 슬픔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장례식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고 전유성 님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 협회 회장인 김학래 씨는 아내 임미숙 씨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모든 조문객들을 정성껏 맞이했고, 깊은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고인의 가는 길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학래 임미숙 부부는 고인이 생전에 보여줬던 후배, 사랑을 본받아 조문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근조화한 행렬 또한 끊이지 않아 고인이 남긴 폭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도 고 전유성님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고 전유성님은 단순히 코미디언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불어넣은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기발한 상상력과 끊임없는 실험 정신은 후배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고, 방송 콘텐츠의 지평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인의 장지는 고향인 전북 남원시 인월면입니다. 이제 고 전유성님은 모든 속세의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웃음과 따뜻한 예스로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코미디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의 열정과 재능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